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는요,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들하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내담자 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위층에서 굉장한 소음 때문에 너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똑똑똑 두들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시끄럽다. 그랬더니 위에 외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든지 뭐 해서 그냥 내려왔대요. 근데 며칠 후에 또 그러한 소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분을 찾아가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통제밖에 없죠. 네, 스트레스는 그래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통제감을 벗어나는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버타운이라고 아세요? 네, 노인분들이 요양원 대신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계시는 아주 럭셔리한 공간을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그 실버타운을 A동과 B동으로 나눠서요,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A동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방의 가구를 이리저리 옮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액자도 사서 걸 수 있게 하고요. B동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있는 그대로 빌트인 가구라고 하죠. 붙여져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액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살 수 없게 만들고요. 그렇게 A와 B가 나뉘었죠. 식사도 똑같이 하고요, 운동도 똑같이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A동에 있는 사람들과 B동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를 배치하고 액자를 자기 마음대로 사서 달 수 있었던 이 A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반면에 B동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가구나 액자들을 사서 배치할 수 없었던 이 B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결국 스트레스는 자기 통제감,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 수치는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자기 통제감이 있는 것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통제감을 벗어난 것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층간소음은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A동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B동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단순히 가구 배치를 자유롭게 놔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스트레스가 낮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일종의 예방접종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스트레스 예방 접종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넓은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보기, 읽기 싫은 어떤 고전을 읽어보는 것, 엄청 불편한 의자에 앉아보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지하철에서 서 있어 보는 것, 이러한 스트레스를 살짝 줄 수 있는 불편함들은요, 견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예방 접종 주사를 맞듯이 이러한 생활의 조그만 불편함들이요,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를 견뎌주게 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식당 한가운데 앉아보는 것, 읽기 싫은 고전 같은 것을 읽어보는 것, 이러한 불편함들, 이것들은 본인이 자기 통제감 안에서 할 수 있는 불편함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감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불편함들을 조금씩 느낀다. 이것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내담자들하고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정말 읽기 힘든 고전, 철학책, 니체와 관련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어떤 국가론, 이런 것들이 읽힙니다, 일부러. 네, 인문상담이라고 하는 것에서 텍스트를 뽑아서 내담자에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철학책, 인문학책의 어떤 텍스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일종의 불편함을 유발해서 되게 좋은 작업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 가기, 사진 찍기, 취미 활동하기, 술 마시기, 또 뭐 있죠? 매운 음식 먹기. 근데 실제로 매운 음식 먹기는 스트레스가 일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일단 혀의 그 감각이 굉장히 매운 그 통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운 그 감각이 느껴질 때, 통증이 느껴질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느끼죠. 그럼 그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그때 이 뇌에서는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엔돌핀을 분비시킨다는 건 뭐죠? 내가 조금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뇌는 내 스트레스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소시키는 방법,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매운 것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것을 해소시키려고 할 때 저는 낯선 공간, 낯선 것을 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매일 똑같이 지나쳐갔던 골목, 지하철역에서 집에 가는 그 골목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돌아가 보는 것, 오랜만에 다른 길로 돌아가 보는 것, 다른 역에 내려서 낯선 길을 네이버 지도를 켜서 지나가 보는 것, 혹은 낯선 책을 읽어보는 것, 이러한 낯선 것들이 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일종의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몰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들이요, 나에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자극들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을 가보는 것, 다시 말하면 뭐죠? 낯선 곳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죠?
여행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할 때 여행 가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나의 정신이나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케어하고 환기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중에서도 여행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낯선 곳에서 내가 환기시키고 몰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트레스와 관련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평소 불편한 것들을 좀 견뎌본다, 읽기 힘든 고전을 읽어보는 것들, 혹은 낯선 장소나 낯선 공간을 가서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실버타운의 A동 할머니 할아버지와 B동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기 통제가 가구를 옮길 수 있느냐, 가구를 옮기지 못하느냐의 차이. 결국에는 자기 통제감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오기 전에 불편함을 조금씩 느껴보는 것, 그리고 나의 자기 통제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낯선 공간도 가보고요, 낯선 어휘를 써보고 낯선 책을 읽어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감각해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